네, 오늘은 저희 회사의 신입사원 직원분들이 두 분 출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쇼핑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교육하려고 하는 이 시차에 그냥 컨텐츠로 한번 만들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 따라하셔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쇼핑몰 회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에 들 만큼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쇼핑몰로 돈을 버는지 자본주의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쇼핑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이 있어요. 오프라인 쇼핑몰은 뭐가 생각나세요? 마트. 그 다음에 뭐 옷집. 이렇게 오프라인은 보통 마트, 뭐 옷집, 뭐 꽃집 이런 거를 이제 쇼핑몰 운영한다 하는 거고, 온라인은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뭐 쿠팡,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은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직접 사람들을 대면하기 때문에 바로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음식을 남겼다, 뭔가 불친절하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이 오프라인은 그만큼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일단 월세, 보증금, 또 뭐 있을까요? 그쵸, 인건비. 이게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자재,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운영한다, 옷집 한다면 옷 사야 되죠, 뭐 행거 사야 되죠. 다 모든 것들이 다 돈이에요. 근데 온라인은 이 다 필요 없어요.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데 무료, 쿠팡 무료, 무신사도 무료. 물건이 팔렸을 때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뜨는 이유가, 그냥 집 혼자서 노트북 하나로 몇십억 버는 사람, 몇백억 매출 내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저희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내용들은 쇼핑몰이긴 한데, 쇼핑몰 중에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온라인이라는 말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뭐 유튜브 보고 SNS 보면 막 람보르기 타고 뭐 돈 몇백억 뭐 모은 것처럼 엄청나게 자랑하시는 많잖아요. 맨날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 가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바닷가에서 맨날 뭐 이 사람 모히또 먹으면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핑몰로 돈을 번다. 돈을 다들 벌고 싶어 해요. 그것도 많이,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버는 원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모든 게 해당됩니다. 주식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판다. 그리고 아파트 싸게 경매로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판다. 이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평균 시장가에 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판다.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그냥 시장가에 있는 형성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그냥 시장가에 사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비싸게 파는 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분필 하나에 100원이에요. 100원짜리를 사서 이 분필은 가루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민석 같은 유명한 강사가 쓰는 분필이라고 해서 이거를 200원에 프리미엄 가격으로 팔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샴푸, 뭐 쿵달 이런 유명한 샴푸, 그 다음에 선크림 중에서도 엄청 유명한 그런 것들도 다 뭐 5,000원에 만들어서 5만원에 비싸게 팝니다. 연예인 쓰고 막 머리 막 샤랄라 하고 피부 좋은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던가,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고수의 영역이에요. 고수의 영역. 그럼 저희가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쇼핑몰로 벌려면 일단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럼 싸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도매. 아, 역시. 네. 도매 나왔습니다.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시장가보다. 어떻게 하면 할인, 쿠폰,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사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입이라는 용어 어려운데, 도매 사이트가 대한민국에 진짜 많거든요. 저희는 모르는데 많은 쇼핑몰에 있는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다 도매에 있는 제품을 올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도매를 몰라요. 그냥 소비자가 네이버 쿠팡에 있는 가격을 사는 거고, 할인 쿠폰이라는 게 롯데온, SSG, 무신사 이런 데 들어가면 다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그 할인 쿠폰을 예를 들어서 30% 한다. 뭐 무진장 할인데이 하면 50% 할인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 이런 데 자기 생일이라고 하면 30% 쿠폰 줘요. 그러면 그때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 거. 중국에서는 이런 지우개 있잖아요. 쿠팡에 검색하면 한 개에 4,900원인데 중국에서 사면 한 개에 200원이에요. 이게 진짜 막 1000개 산다고 해서 막 내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90원에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로고도 박아줘요.
돈형님 분필, 뭐 잘 지워지는 분필, 그렇게 싸게 한 100원 주고 사서 쿠팡에 4,900원, 5,900원, 뭐 1+1 해서 9,000원 팔고 있는 게 다 싸게 사서 적당한 가격에 파는데, 어떻게 이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나 뭐 다른 유료 강의를 들으면 1주차 과정 한 8시간 설명한 거를 한 30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쇼핑몰, 내가 쇼핑몰을 한다?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 위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위탁이라는 말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물건을 파는 행위인데, 이 위탁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아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위탁이라는 걸 진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제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셀러, 그리고 소비자가 있어요. 이제 여기 오신 신입사원분들은 셀러에 대한 교육을 이해하려고 오셨잖아요. 저도 셀러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재고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조사에서 직접 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도 창고에서 탁 찍으면 사진 이미지도 있어요.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셀러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11번가나 옥션 이런 데 물건을 올려놔요. 그리고 주문이 소비자가 딱 주문을 해요. 그럼 이 셀러는 제조사한테 주문을 합니다. 야, 내 쿠팡에서 정윤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분필을 하나 샀는데 이거 하나 보내줘 하면 제조사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거를 보고 이쪽으로 택배를 보내줍니다. 그럼 소비자는 받아요. 받고 구매 확정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주문을 하고 택배를 보내고, 이 가격짜리채가 만약에 200원이에요. 저는 제조사한테 100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100원이라는 마진을 먹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 위탁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재고로 분필이라는 이미지만 올려놓고, 분필이라는 상품만 오픈마켓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야, 내 주문 들어왔으니까 물건 보내줘 하면 물건 보내주기 때문에 여러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정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고정 비용이 드는 게 없어요. 또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무재고,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재고를 사입하는 순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순간 모든 게 스트레스예요. 공간이 필요하죠.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죠. 재고 수량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이 재고라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탁 판매를 한다? 재고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SNS에 보면 무재고, 무자본으로 한다고 해서 막 나오는데 그게 사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무재고, 무자본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재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두 번째, 택배 안 해도 돼요. 왜? 누군가 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주소만 제조사한테 보내주면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그 물건을 제 고객한테 보내주잖아요. 저는 물건을 볼 일이 없어요. 다 택배 업무, 그 다음에 송장 업무 전부 다 제조사가 해줍니다. 그리고 또 위탁 판매의 장점은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몇만 개를 올려놔도 괜찮아요. 왜? 이미지만 온라인에서 올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상품을 내가 사입을 한다고 하면 10개 해서 다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데, 이거는 상품만 이미지만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10,000개를 등록하든 10만 개를, 저희는 대량 등록도 하거든요. 대량 등록이라는 게 20만 개 상품을 쫙 가져와서 그냥 이 온라인에 다 뿌려놔요. 그럼 주문 들어오면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플랫폼에 가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이 고객한테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재고를 두지 않고 택배 업무도 안 하고, 저희 회사 규모가 큰데 택배 업무 없잖아요. 밖에 와서도 택배 없죠. 그렇게 택배할 일이 없어요. 왜? 무재고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상품, 20만 개의 상품을 등록합니다. 뭐 신발, 옷, 먹는 거 별의별 게 다 온라인에 있지만 리스크가 없습니다. 리스크. 안 팔리면 끝, 팔리면 땡큐. 그래서 위탁의 장점은 이렇게 있고, 근데 모든 사업은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 위탁 판매를 했을 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품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내가 이 제품을 잘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한계는 있죠.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이미지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다 등록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20대 분들, 30대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미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품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싸움을 하죠. 또 결국은 마진이 적어요. 저희가 이제 유통 경로를 보면 제조사가 있죠. 물건을 제조하는 사람, 아니면 수입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사람. 이분들이 도매로 넘깁니다. 도매로 넘기고 중간에 어떤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고 대리점이 있을 수 있어요. 대리점.
그렇죠. 대리점에서 다시 소매로 갑니다. 그러면 수입사에 있는 물건이 도매로 가고 대리점에 가고 소매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다 마진을 누군가 먹어요. 이 사람 10% 먹고 이 사람 10% 먹고 10% 먹고. 그럼 저희는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팔기 때문에 마진이 앞에서 사람들이 다 먹은 거를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돈을 버는 금액이 작아요. 저도 처음 이제 그 듀오돔이라고 해서 얼굴에 바르는 반창고 그거를 온라인에 처음 팔았는데 한 개 팔아가지고 550원 남았어요. 근데 제가 상품 등록하는데 4시간이 걸렸거든요. 4시간. 잘 모르니까 유튜브 봤다가 블로그 봤다가 막 별의별 거 보다가 상품을 딱 하나 등록하는데 4시간. 근데 3일 후에 주문을 받았는데 마진 한 개 팔아서 550원. 제가 회사에 다녔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급여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내가 일하면 그래도 15,000원에 4시간 일하면 6만 원이고 진짜 편의점에 가서 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바코드랑 계산만 하더라도 4만 원을 버는데 저는 550원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리스크는 없지만 그만큼 마진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사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입. 사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입은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대부분 어른들이 생각하는 쇼핑몰의 개념. 물건을 재워놓고 포장해서 보낸다. 그 사입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내 눈앞에 지금 물건이 있어요. 물건이 한 몇백 개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의 장점. 이렇게 얘기하면 단점밖에 안 보이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고, 수량, 파악이 가능해요. 지금 아까 전에 위탁 판매했잖아요. 위탁은 내가 주문을 몇백 개 받았어요. 주문하려고 도매 사이트에 갔더니 다 품절이에요. 가격이 아무것도 상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100명의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쇼핑몰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주문을 많이 받으면 분명히 그 상품은 다른 곳에서도 주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공장에서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품절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입을 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수량만큼은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고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싸운다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이 분필을 올렸어요. 근데 이 분필이 너무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다 사요. 그리고 이제 제조 공장에 재고가 얼마 있어요? 물어보니까 재고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면 이거를 잘 재워놨다가 2,000원 올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그리고 3,000원 하잖아요. 그래도 사요. 왜? 사고 싶은데 없으니까. 물건이 없으면 사고 싶거든요. 샤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엄청 코로나 때 사람들 막 웨이팅이 4-5시간 되는 게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요. 모든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요, 공급.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100개인데 사고 싶은 사람이 몇만 명, 몇십만 명 있으면 수요는 많아지면 공급이 줄어드는데 그걸 또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그래서 항상 자본주의에서 진짜 중요한 그래프가 찾는 사람이 많은데 파는 사람이 적다. 그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셀 같은 경우도 뭐 GD가 나이키 어떤 신발 신고 왔다. 그렇게 하면 그 가격이 이제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재고 수량의 파악이 용이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으셨을 텐데 택배비, 백마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택배비, 백마진 모르시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택배비 보통 온라인 쇼핑몰 사면 얼마 내세요? 3-4천. 그렇죠. 3-4천이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지금 택배 회사는 거래할 때 한 건당 얼마 주는 줄 아세요? 2,300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물량 많이 나갈 때는 2,000원에 택배상 거래했어요. 롯데 택배랑. 제가 2,000원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2,000원에 저는 롯데 택배랑 계약을 했는데 고객은 저한테 얼마 준다고요? 그쵸. 3,500원을 주거든요. 아니면 4,000원. 그러면 고객은 저한테 4,000원을 줍니다. 나는 택배 회사한테 2,000원을 주는데 고객은 저한테 4,000원을 줘요. 그러면 저는 제품에 대한 마진이 아니라 택배비만으로 한 건 보낼 때마다 2,000원을 벌거든요. 한 건당 2,000원을 법니다. 근데 택배를 보낼 때 사입을 하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가니까 내가 재고를 돕겠죠. 제가 제일 많이 물건을 보냈던 게 하루에 1,300건이에요. 집에서 혼자서 그냥 택배를 1,300건 보냈는데 택배 한 건당 2,000원이 남잖아요. 제품으로 또 3,000원이 남았어요. 3,000원, 2,000원. 그러면 5,000원을 남기잖아요. 그걸 곱하기 1,300개 하면 그냥 제가 한 달 동안 쎄 빠지게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하루 택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의류나 뭐 속옷이나 화장품 이런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요. 많이 사는데 하루에 몇천 건 나가잖아요. 그러면 1,000건이라고 해볼게요. 1,000건 곱하기 2,000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00만 원. 근데 하루에 하루 곱하기 30일 이렇게 벌어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버는 게 아니라 택배비만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가능해요. 사입을 하면. 그래서 마진이 좋습니다. 마진. 아마 이 택배비 이 백마진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수입원인 사람이 있어요. 아, 갑자기 재미 생겨났어요. 집 주위에 코스트코나 이케아 있어요, 없어요? 멀죠? 멀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담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케아 젓가락 있거든요. 젓가락. 이걸 옛날 코로나 때 진짜 유행했는데 한 개가 1,900원이었어요. 1,900원. 그냥 이케아 매장 가서 사면 1,900원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이걸 누군가 팔고 있더래요, 온라인에. 그 사람 1,900원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택배비가 4,000원이에요. 택배비를 4,000원이길래, 근데 내가 이케아까지 가고 오고 톨비 쓰고 기름값 쓰고 인건비 쓰고 하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은 사람들이 한 개는 안 사요. 보통 살 때 어떻게 이 사람들 치사하게 만드냐면 5만 원 이상 뭐 무료 배송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젓가락으로 5만 원치 사기 빡세거든요. 아무리 많이 사도 못 사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4명이면 보통 많이 해도 8개, 한 6개 정도 사거든요. 혹시나 부서질 거 대비해서. 그 사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럼 결국 택배비를 4,000원 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택배비만으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케아 매장 가서 완전 많이 사가지고 집에 갖고 오고 사입해서 1,900원, 그러니까 딱 원가 똑같이 올려놓고 택배비 하나로 1,500원에서 2,000원을 먹어서 그 택배를 보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 게, 이게 사입을 하게 된 택배비 마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유통 과정이 더 없거든요. 중간에 뭐 도매상, 뭐 대리점, 그 다음에 도매 사이트 플랫폼,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소비자한테 줘야 되는 이 과정들이 엄청 긴데, 여기서 다들 5%, 10%, 5%, 10%, 5%, 10%, 5%, 10% 하면 나는 뒤에서 먹을 게 5%밖에 없는데, 다 건너뛰고 바로 제조사나 수입사에서 내가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한테 준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30%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하는 순간 중국에서 내가 물건을 갖고 오든지, 제조 공장 뚫어서 뭐 분필 제조하는 제조 공장 전화해서 사장님 제가 이거 1,000개 살 텐데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 아, 도매로는 보통 우리가 한 1,000원에 드리는데 800원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20%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 사입의 단점 뭘까요? 자리 차지한다? 또 공간, 재고, 공간, 재고, 돈. 제조 공장에서 저를 뭘 믿고 미쳤다고 물건을 주고 나중에 결제하겠어요. 돈 달라 하거든요. 계좌이체 해주시고 입금되면 그때 물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팔기도 전에 돈을 이미 썼잖아요. 100만 원을 공장에 보내주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보내주거든요. 내 돈이 이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재고를 둔다라는 것 자체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돈을 썼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돈이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입을 하면 결국은 돈과 그 다음에 택배를 보내야 돼요. 택배. 내가 직접 택배를 싸야 돼요. 그럼 택배를 싸려고 하면 부수적인 테이프, 박스, 라벨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입을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사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는 강의들은 이걸 가르칩니다. 로켓 크로스, 물건을 사서 예쁘게 만들어서 마진을 10배에서 돈을 벌어라. 이거 하루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이게 요즘의 트렌드거든요. 근데 사입을 하는 순간 초보분들은 죽습니다. 예, 죽는데 이걸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다 물건을 사서 예쁘게 브랜딩해서 비싸게 팔아라고 하는데, 초보분들은 이 공간, 재고, 돈, 택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사입을 하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구매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대행.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앞에 해외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해외는 어딜까요? 생각나는 나라. 중국, 인도, 미국, 일본. 맞아요. 보통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일본, 중국, 미국, 이 세 나라가 거의 메인이에요. 여기에 있는 일본에 있는 예쁜 캐릭터, 내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일본 사이트에 가서 내가 대신 결제해주고 그걸 고객한테 보내는 행위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 엄청 발달됐어요. 막 몸 좋은 헬스 트레이더도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국 거보다는 미국 걸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상품을 내가 이미지를 올려놔요.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게 마진을 붙여서 올려놓고 누군가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미국 사이트에 가서 대신 결제를 해주고 그 물건이 바로 고객한테 가는데 마진을 먹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중국이에요.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면 보통은 다 중국 구매 대행인데, 중국 구매 대행은 진짜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청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한국 있다고 가정할게요. 한국, 중국.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공장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제일 큰 플랫폼이 알리바바 들어보셨잖아요. 알리바바, 뭐 타오바오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라고 할게요. 알리, 그다음에 타오바오, 뭐 테무도 있고 정말 많은데 이런 알리바바에 있는 타오바오 이런 사이트들은 그 다음에 1688이라고 있어요. 1688 이런 사이트에는 정말 저렴한 물건을 올려놔요. 제조 공장이 대한민국이야 이 분필 원가가 100원인데 중국은 사람들도 많고 공장도 너무 커가지고 이 100원짜리를 저 사람들은 적은 인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10원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 1688이라는 곳에 내가 만약에 뭐 분필을 검색했다 그러면 분필이 수천 가지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적당한 가격을 내가 올려놓고 고객이 사잖아요. 근데 분필은 사람들이 중국에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품질, 배송기간. 쿠팡에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데 이거 2주 동안 기다려서 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 있는 상품들은 크고 무겁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한국의 제조 공장이 만들 수 없는 정말 이상한 거. 예를 들어서 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옷은 XX 라지가 끝이잖아요. 아,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XXXXX 라지 이런 거 있거든요. 한 150 정도 되는 거. 진짜 완전 장난 아닌 것들. 근데 중국은 이걸 팔아요. 중국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미쳐있는 상품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을 한국에서 만들려니까 당연히 수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어요. 근데 중국은 이걸 만들어요.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품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이 상품을 올려놨거든요. 이 올려놨는데 제가 주문을 받잖아요. 그럼 이 공장에서 배대지라는 곳에 물건을 보내줍니다. 배대지, 배송 대행지. 여기 뭐 베이징이라고 할게요. 베이징에 제조공장에 주문했다고 이거를 바로 저희 고객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배송 대행지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럼 배송 대행지에서 물건을 보고 주문서랑 사이즈랑 색상이랑 다 검색해보고 이상 없네 하면 이거를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인천공항에서 물건을 본 다음에 통과를 하고 문제 없다, 뭐 이상한 나쁜 것들이 없다, 그러면 그때 고객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배송기간이 제조 공장에서 배송 대행지로 갔다가 배송 대행지에서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에서 고객 집까지 가는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돼요. 그렇지만 그만큼 한국에 없는 제품이어서 마진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또는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 첫 번째는 마진이 높아요. 제가 이 아들이 2명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둘째 아들은 6살. 그 애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해외 갔다 오면 항상 비행기 모형을 사달래요. 뭐 아빠 아시아나 뭐 사줘, 뭐 진에어 항공기 사줘. 검색하면 한국의 건 안 나와요. 다 중국에 있어요. 배송기간 2주 걸리거든요. 쿠팡으로. 그러면 그거를 사면 보통은 1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쪼매난 거 하나. 근데 그 중국에 들어가잖아요. 중국에는 1,300원 해요. 그러니까 1,300원짜리를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사면 귀찮잖아요. 막 통관번호도 하고 카드도 입력해야 되고 사람들 귀찮아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이트도 잘 몰라요. 1688이라는 사이트를 일반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판매한 사람만 알아요. 그 사이트를. 도매 사이트처럼.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올려놓고 제가 결제를 쿠팡에 하면 그 쿠팡 판매자는 중국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고 배송 DNC 거쳐서 저희 집 오거든요. 그러면 1,800원짜리를 뭐 이것저것 통관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진을 한 10,000원 이상 먹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요. 그게 중국 구매대행 장점이고, 이것도 일단 무재고, 재고 없이 팔잖아요. 이미지만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팔기 때문에 이것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품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가져오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요. 어떤 것까지 만드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세탁기에서 세탁이 다 되고 건조가 되고 빨래가 정리돼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을 다 팔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 떴다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중국에서 이제 이미테이션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상품도 많고 신제품도 많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 마진을 높이어서 무재고로 다양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이것도 초보자들한테 리스크가 없어서 많이 합니다. 초보분들이 딱 하려고 하면 위탁, 구매 대행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죠. 장점만 있지 않다. 단점도 존재합니다. 내가 물건을 중국에서 갖고 왔다. 단점. 내가 판매자예요. 중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에 올렸다. 주문 들어오면 판다. 단점은 뭐냐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냐면 가품을 많이 팔거든요. 중국은. 가품도 많이 팔고
품질도 진짜 썩은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엄청나게 문제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이것도 약간 폭불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 지우개를 한 10개 샀어요. 근데 분필 지우개가 아니라 그냥 벽돌 한 장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초록 색깔 옷을 샀는데 물감이랑 흰 색깔 옷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감으로 부어가지고 물에 담궈서 써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수준을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가 예뻐서 뭐 루이비통 모양이 있어서 샀는데 그게 이제 가품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받는 경우도 있고, 막 법무법인에서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날릴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나 판다? 나는 모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그게 한국에 저작권이 있던가, 그 다음에 디즈니 같은 거 있잖아요. 캐릭터 같은 거, 그거 진짜 잘 팔리거든요. 올려놓으면 무조건 나가요. 왜? 정품은 비싸요. 캐릭터가 뭐 이만하게 생긴 뭐 캐릭터인데도 뭐 원피스가 됐든 뭐 도날드 덕이 됐든 도라에몽이 됐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10만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10,000원에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만원에 올리잖아요. 주문이 양끝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새거로 차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 하려고 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심히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KC 인증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명품, 어린이 제품, 그리고 의료기기들, 식품 이런 것들은 중국에 있는 제품들을 올릴 때 조심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배송기간이에요. 배송기간을 사람들이 2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2주 동안 이제 컴플레인을 받죠. 언제 와요? 언제 배송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등산 갈 때 필요합니다. 계속 연락 오거든요. 그래서 이 배송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증이 안 된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은 그게 안 돼요. 반품이랑 교환이 없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나 분명히 배송 대행지에서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상한 제품을 고객한테 하잖아요. 고객이 이거 이상해요, 다 부서졌어요 하면 환불해 줄 수가 없는 게, 중국으로 다시 보내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중국에서 그냥 안 받아주거든요. 그냥 나 몰라요, 너희들이 한국 한진 택배가 부서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불, 이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이거는 소비자랑 판매자가 잘 설득해야 돼요. 제가 50%만 받고 해드릴 테니까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그 다음에 구매대, 이 두 가지가 제일 좋고, 이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사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남았어요. 2개가 더 남았거든요.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리셀.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재판매. 그쵸, 영어로 보면 리셀링, 리셀인데, 이거는 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파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샤넬이랑 나이키랑 콜라보해서 뭐 했다. 그 신발은 보통 발매하는 건 30만 원인데 누가 신고 나왔다 하면 1,500만 원까지 쫙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크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콜라보하는 거 랜덤으로 돌리는데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 한 번으로 해서 작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한정판 리셀 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단지 한정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을 이용해서,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근데 공급이 적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명품 리셀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데 옆에 젊으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28살이었는데 한 달에 한 2,000만 원씩을 버신대요. 다 몸이 명품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에르메스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이제 신발도 이제 이렇게 H 표시가 있더라고요. 저는 현대해상인 줄 알았어요. 보메사에 준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이거 대표님이 이거 에르메스 모르시나고, 옷도 에르메스는 티가 안 나요. 옆에 살짝 그냥 한 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입어본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서로서로 그 눈빛으로 묘한 걸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몰랐죠. 그래서 그분이랑 이야기하는데 명품으로 돈을 벌기 너무 쉬워요. 대표님은 물건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뭐 몇백원 몇천 남기는데 전 한 개 팔면 작게는 30만 원, 많이 나오면 200만 원 남깁니다. 그래서 하루에 택배가 많으면 7개, 적으면 1개, 그래서 한 달에 2,000만 원 번대요. 어디서 사기치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한테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리셀을 배웠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컨설팅 비용이 1,700만 원짜리예요. 이 리셀 배우는 비용이 1,700만 원이에요. 그거를 지금 제가 5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리셀로 돈을 버냐면, 이건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명품, 제가 직접 배웠던 거, 샤넬과 에르메스예요. 저는 명품에 관심이 많이 없고 그냥 와이프 생일날, 그다음에 결혼기념일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카드 결제 정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막 와이프나 가방 이쁘다 하면 얼마야? 850만 원이고, 지갑 이쁘다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샤넬 매장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산 센터, 대구, 그 다음에 서울 7군데밖에 없어요. 강원도, 전라도 이런 데는 샤넬 사고 싶어도 백화점이 없어요. 에르메스도 그렇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리셀을 어떻게 하냐면, 센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강원도나 전라도나 대전에 사고 싶은데 내가 직접 내려가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가도 제가 처음 팔았던 게 뭐였냐면
보이백이라는 샤넬 가방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한테 알려줘서 현대상 신발 신고 오신 분, 그분이 막 2천만 원 번다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오픈런을 해야 된대요. 오픈런. 저는 오픈런의 단어도 그때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 새벽 4시에 줄을 쓴대요. 줄을 이렇게 쫙 쓰면 뒤에 사람들이 쫙 줄 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패드맨이라고 해서 샤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요. 그러면 번호랑 연락처 이렇게 해놓으면 알람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9시 반이 되면 그 번호 순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번호 순서를 받으려면 일단 일찍 줄을 서야 되니까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새벽 4시쯤에 갔는데 미친 사람이 앞에 2명 더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들 남자 여자하고 제가 3번째였어요. 그때 좀 추웠거든요. 벌벌벌 떨면서 그냥 경험을 해야 되니까 해서 계속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가 이제 패드맨이 딱 나와요. 그 검은 색깔 옷 입고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3번째로 딱 했고 9시 반이 딱 문 열리면 저한테 알람이 오네요.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분한테. 그분이 사야 될 가방, 지갑,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걸 기억에다가 계속 보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기억에다가 모델명을 말하던가 이런 이름 이야기하면 꺼내주거든요. 제가 3번째였거든요. 갔는데 이게 있어요. 이제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얼마냐 하니까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9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왜? 팔릴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물건이 많이 안 깔려 있는데 내가 사면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안 샀겠죠. 900만 원에 900만 원. 그래서 샀죠. 사고 사진을 찍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어요. 이거를 얼마에 올렸냐면 1,050만 원 올렸어요. 그 강사분이 올리면 된대요. 팔릴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말도 안 돼. 누가 1,000만 원 주고 사냐. 백화점 가서 사지 했는데 이틀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제 번호로. 전화를 받으니까 혹시 제 그때 스토어명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버는 형님들 스토어입니까?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에 보이백 올라와 있던데 이게 정품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품 맞고 백화점에서 산 거 보내드릴게요 하고 해서 이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의심스럽대요. 이게 진짜 맞는지. 그래서 자기 친구를 보내겠대요. 부산에 있는 친구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쭤봤죠. 왜 이거를 900만짜리를 이렇게 사냐? 와이프 생일이 토요일인데 내가 직장인이고 백화점에 갈 시간이 없고 백화점에 가도 이걸 일단 보장도 없고 내가 2번이나 가봤는데 못 구했다. 왜냐면 토요일날 애기들 막 씻기고 막 가면 오후 1시나 이래 됐는데 그때 번호표 뽑으면 저녁 8시에 들어가고 이미 다 없어지니까 나는 오픈런한 상황도 안 되고 구할 수도 없고 백화점도 멀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경비 치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격을 조금 낮춰져가지고 팔았거든요. 20만 원을 깎아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깎아서 제가 900만 원을 1,030만 원 팔았으니까 한 개 팔아서 130만 원 썼어요. 이거 한 개 택배 딱 보내서 택배도 아니죠. 그 사람이 왔어요. 친구분이. 그걸 보고 정품인지 보고 영수증 보더니 들고 가시더라고요. 한 개 팔아서 13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때부터 눈이 뒤집히는 거죠. 명품이랑 이런 겁니다. 그럼 다음 뭐 해볼까 하니까 에르메스 이거 지갑에 크림에서 팔더라고요. 이걸 제가 1,000 얼마 주고 샀고 200만 원을 붙여서 1,300만 원을 팔았어요. 이것도 며칠 만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리셀이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리셀은 이런 적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리셀의 단점. 그쵸? 물건을 못 구할 수 있다. 근데 못 구해도 리스크는 없잖아요. 사서 판다. 샀는데 안 팔리면 900만 원짜리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환불이 되면 환불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의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재고를 가지게 되고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재고, 돈. 그리고 이거는 트렌드를 빨리 알아야 돼요. 뭔가 한다고 하면 막 들어가고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이런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다 가입해서 알람 뜨고 신청하고 회원가입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 팔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명품업을 배워가지고 샤넬에 있는 지갑, 목걸이, 신발 엄청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유행한다는 게 수요가 진짜 많은 거, 그거 사서 제가 매출을 2달 만에 한 4천만 원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택배할 게 밖에 없어요. 그냥 2개, 1개 정도만 하더라도 전국에는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급해요. 돈을 더 낸 사람도 사고 싶어요.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더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울렛이에요. 내가 집에 옆에 동부선 아울렛이 있다. 그러면 아울렛에 가서 나이키 매장에 가요. 그럼 나이키 같은 경우는 30% 할인하고 한 개 더 사면 10% 추가해주고 5개 사면 최대 50% 할인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다 찍어요. 신발 딱 있잖아요. 그럼 가격을 이렇게 빼고 위에 신발만 딱 찍던가 아니면 손에 들어서 신발 찍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 올려놔요.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울렛 가서 붙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고 할게요. 나이키가 매장이 5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 7만 원을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울렛에 가기 힘드신 분들,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싶은데 온라인 사고 싶은 분들은 7만 원에 사면 그때 나이키
아울렛 매장에 가서 사는 거예요. 사서 그 자리에서 택배를 보내서 제 고객집 주소를 보내서 바로 보내는 거죠. 하루에 한 개 팔아서 2만 원 벌잖아요. 근데 아울렛에는 상품이 많아요. 뉴발란스, 뭐 노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아디다스도 있고, 하여튼 신발 브랜드 막 퓨마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찍어서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마진 남는 거 보고 택배 보내는 그런 것들도 리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엄청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가격이랑 아울렛 가격이랑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재미는 없는데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본업으로 하기 힘들고 그냥 부업으로 간단하게 하기에는 좋고, 더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백화점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백화점을 대상으로 내가 대신 구매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나 뭐 가방이나 반지나 이런 것들이 뭐 구찌, 프라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브랜드는 아닌데 그래도 목도리나 벨트나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백화점 몰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를 약간 불법으로 그냥 내가 캡처해서 가져오던지 프로그램에 가져와서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백화점 가서 사서 택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렛 구매 대행, 백화점 구매 대행, 이게 엄청 떴는데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몸빵이에요. 주문 들어오면 내가 가서 사서 보낸다. 근데 하루에 한 두세 개만 받아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셀을 하는 방식도 쇼핑몰의 구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브랜드 하나씩 얘기해보세요. 나이키, 샤넬, 명품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쵸. 브랜딩은 나이키, 샤넬인데 나이키와 샤넬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쏟아부었겠어요. 세상에는 브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만들어졌다가 죽고 만들어졌다가 죽고 해서 브랜딩을 한다는 거는 회사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임원이 되든지 내가 육군 사관학교에 나와서 별을 달든지 그 정도로 브랜딩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은 브랜딩을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자기가 화장품을 만들었고 뭐 어떤 걸 만들어서 브랜딩을 한다 하는데 브랜딩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브랜딩을 하면 돈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벌어요. 제 주위에도 브랜딩을 성공하신 분들은 500억, 800억, 뭐 1700억 매출을 만들어요. 그렇게 회사를 만들고 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상장할 수도 있고 엑시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쇼핑몰 하는 사람들의 꿈은 나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연예인을 고용해서 이걸 브랜딩 해야 되겠다. 이게 모든 셀러의 꿈이거든요. 저의 꿈이기도 하고. 브랜딩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종류가 있는데 일단 위탁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걸 한번 예로 들어보면 좋으냐면 텀블러 있잖아요. 텀블러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위탁으로 텀블러를 팔았어요. 근데 제품이 예뻤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요. 하루에 1개 팔고 2개 팔고 100개 팔고 하니까 이거 계속 위탁으로 팔리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제조사한테 직접 받던지 수입사한테 받으면 중간 마진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계속 중간에 있는 사람들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텀블러 뒤에 보면 다 제조사 수입사에 나와요. 전화를 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물건 직접 받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도매 사이트에는 이거 10,000원에 받고 있는데 얼마에 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면 저희는 최소 주문 수량이라고 애목표가 있는데 최소 사시려고 하면 100개 이상 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100개 얼마예요? 하면 저희가 한 8,500원 정도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0개가 아니라 그럼 1000개는 얼마예요? 하면 1000개 사시면 한 7,000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내가 한 200개 팔리니까 한 5개월이면 다 팔리겠네? 해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서 거기에 이제 뭐 사은품도 넣고 뭐 초콜릿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리뷰 많이 달아주세요 해서 별의별 짓 다 해요. 고객이 받은데 텀블러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튼튼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사입을 했더니 마진이 높아져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갔죠. 그럼 똑같은 걸 파는데 예전에는 1,000원이 남겼는데 지금 3,000원이 남거든요. 그럼 돈이 쌓여요. 그럼 돈이 쌓이면 이 사람이 내가 5개월에 1,000개 팔았는데 이거 잘하면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다음 뭐 하면 제조를 해요. 제조공장 사장님한테 똑같은 텀블러인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 먹을 때 약간 좀 흘린다는 게 있으니까 밑에 좀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위에 이제 예쁜 테두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러면 공장 사장님은 제조를 하면 결국은 마진을 붙여서 팔잖아요. 그러면 제조 공장 사장님이 이거는 제조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5,000개는 찍으셔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리뷰도 난 많이 쌓였고 이미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먼저 알고 또 리뷰를 분석하면 고객들이 1점, 2점 준 사람들은 항상 컴플레인해요. 이거 잘 부서져요. 이게 씻을 때 뭐 페인트질이 벗겨져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제조 공장 사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페인트 안 벗겨지게 뭐 물 안 흘리게 좀 마킹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조를 5,000개 하거든요. 그럼 제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라벨을 박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원은 따로 있고 이제 판매원이 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돈형님이면 이런 마크를 붙여주세요.
아니면 돈형 로고를 박아주세요 라고 해서 로고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10,000원에 팔았던 거를 29,000원에서 팔아요. 35,000원에서 팔아. 왜? 스타벅스, 텀블러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샀을 때는 28,000원이었어요. 또 한 번 얼마 전에 35,000원짜리도 있고 사이즈도 커지고 뭐 위에 이제 구멍 막 달리는 것도 있으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이 사요. 왜?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30,000원에 팔아요. 근데 30,0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이거 좀 빡세요. 왜냐면 다 10,000원짜리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파냐? 아주 예쁜 연예인 아니면 아주 인플루언서인 분들 데리고 와서 이 정도의 가치를 주게끔 만들어요. 그럼 인스타에 딱 들어가 보면 막 텀블러 들고 막 헬스 막 하고 막 몸 좋게 막 뒤태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물 먹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광고로 알리고 그러면 이 회사가 규모가 커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자사몰. 자사몰이 뭔지 아세요? 괜히 만든 쇼핑몰인데 이 자사몰을 이용하는 순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고객의 DB 이름, 연락처, 카카오톡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이름, 연락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건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도 알아요. 카카오톡으로 인증하잖아요. 그럼 내 카카오톡 정보가 다 그 회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DB를 받아 놓으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몰의 제일 장점은 DB가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내가 마음껏 꾸밀 수 있다. 장점인데 단점이 있어요. 자사몰의 가장 큰 단점, CS를 해야 된다. 또 비용. 자사몰의 제일 큰 단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서는 검색하잖아요. 텀블러 2천만 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뭔가를 꾸미지 않아도 검색했을 때 나오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자사몰은 내 개인 홈페이지예요. 개인 홈페이지에 어떻게 알겠어요?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URL을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사몰을 만든다는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내 홈페이지에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릭을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는 아무리 많이 팔려도 그 고객의 정보를 내가 취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불법이에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몰을 이용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쿤달이라고 검색해요. 그럼 메뉴에 회사 홈페이지에 나오고 자사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달바라고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달바나 쿤달이라는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은 검색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알리는 거예요. 광고비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잘 안 된다.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은 내가 위탁도 해보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잘 팔린 걸 사입해보고 사입해서 팔다가 잘 팔리면 똑같은 제품에서 뭔가 재종장 요청해서 OEM을 만들어서 내 브랜딩으로 갔다가 그리고 그게 잘 되면 자사몰을 만들어서 광고비를 때려 붓고 마케팅을 하고 블로그 작업, SNS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내 자사몰로 오게 만들어서 그 DB를 가지고 또 새로운 런칭 제품을 하고 계속 선순환해서 몇백억, 몇천억까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브랜딩은 셀러들의 꿈인데 아주 어렵다. 근데 가야 될 방향이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쇼핑몰의 구조는 이게 답니다. 이거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뭐였죠? 그쵸? 첫 번째 위탁, 두 번째 사입, 세 번째 그렇죠 구매 대행, 네 번째 리셀, 다섯 번째 브랜딩.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있는 돈 번다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필살기가 있어요. 재고 없이 위탁으로 잘 파시는 분들, 물건을 사서 상세 페이지 잘 꾸미고 대표 이미지 진짜 그럴듯하게 AI로 만들어가지고 클릭 받고 싶게끔 만들고 클릭했더니 상세 페이지가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읽을수록 와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겠구나, 와 이거 먹으면 뭐 다이어트 된다고, 와 장난 아니다 하는데 리뷰 봤는데 리뷰가 너무 좋아, 이거 먹고 살이 5kg 빠졌어요, 누가 성형한 줄 저한테 물어봤어요. 막 계속 그렇게 보면 와 사고 싶다 하는 게 사입.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거, 뭐 건강식품이나 중국에 있는 이상한 장난감이나 그것들을 갖고 와서 파는 거. 리셀은 그냥 제값에 사서 아주 비싸게 팔던지,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용해서 한정판을 사서 팔던지. 브랜딩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소비자들의 심리, 마케팅, 뭐 구매 전환, 광고 다 버무려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고객 예술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브랜딩. 저는 1, 2, 3, 4, 5 다 했는데 5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판매는 했지만 진짜 뭐 가시적으로 와 이걸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이걸로는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성공했고 이제 이 다음으로 가는 게 올해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또 유튜브나 또 교육할 때 아마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사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만 되면 풀리오 있잖아요. 보라색깔 안마기 풀리오라고 정말 많이 보이는데 그 제품을 마케팅하고 매출이 막 몇백억 되고 이제 엑시시라고 해서 투자자한테 주고 팔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회사가 막 500억 하면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괜찮은
인재들 4-5명만 있으면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만든 회사들은 다 망해요. 왜냐하면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이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쇼핑몰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쇼핑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뭐 아니면 유튜브 봤는데 이게 맞냐,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쇼핑몰의 구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